음.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6.5%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진짜 ETF가 6.5% 오르는 것도 거의 오랜만에 봤어요. 뭐 8%도 저번에 올랐었죠.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은 저는 계속 예측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2차전지 테마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2차전지 테마만큼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차이나전차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2차전지 테마 올라오는데 올라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더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좀 고생하신 분들 좀 음,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올라가겠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 이런 거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에 의심을 품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에 의심을 품으셨다. 저는 가격보다는, 지금 등락보다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나, 꾸준히 매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따져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등락에만 관심 있고, 특히나 이런 거를 뭐 힘들어요 안티 하시는 분들은 등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댓글 남기신 뭐 배 아파서 들어왔다, 그런 분들도 등락에만 관심 있고 그런 거에만 관심 있어서 손절을 하시고 떠나신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등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장을 해서 꾸준히 가냐, 잘 되냐,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 단기 등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해드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 봐드리면서 차이나 전기차 얘기, 뉴스 얘기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소폭으로 올랐는데, 들었다 눌렀다 해서 아직은 시장이 민감하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 이렇게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뭐 오른 거 있고 안 오른 거 있고 그런 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 반에 중국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영어로는 PPI라고 하거든요. 중국 PPI가 발표가 됐는데 8.1%로 증가율이 소폭 둔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잡히는 거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가 지수예요. 공장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언제든지 잡히겠죠. 이제 언젠가는 잡힌다는 얘기고, 지난 10월을 피크를 찍고 점점 내려오는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발표가 됐습니다. CPI는 좀 2%대로 지금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오르니까 결국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 보니까 근본적인 물가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앞으로 중국 경기가 뭐 일단은 봉쇄가 안 풀린 상태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서도 최악은 벗어나서 점점 오를 것 같고, 만약에 봉쇄가 풀리면은 그냥 날개 단 듯이 더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악은 벗어나고 점점 상승하고 있다,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지금 독일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잡혔어요. 2.5에서 0.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좀
물가 상승률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전쟁 때문에 단기로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 다시 소강 상태로 잡히는 모습이라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악재가 아니게 떠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물가지수가 중요한데요.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데 이게 예측치보다 훨씬 상회 훨씬 높게 나오면은 다시 주식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낮게 나오면은 올라가겠고.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그러니까 근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냐면 유류랑 식료품 이게 등락이 크잖아요. 이걸 빼고 난 가격을 말하는 거죠. 유류랑 식료품 가격을 뺀 진짜 가격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그거를 봐야 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좋게 나와야 돼요. 좋게 나와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전체적으로 QQQ나 TQQQ 이렇게 1.21%, 3.44%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Y, S&P 500은 0.23, 그 다음에 SOXX 2.27, 그 다음에 속슬 6.95 이렇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3배짜리죠. 속슬도 오늘 좀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등락이 큰 TQQQ나 속슬은 분할 매수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직 뭐 저점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이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단기로 주어야겠죠. 그래서 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TQQQ도 그렇고 SOXL도 단기로는 지금 저점이니까 주어도 뭐 무방하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장기 우량주를 투자를 하자.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지금 전쟁을 확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란스니스트리아 이거 뭐 제2 돈바스 우려를 한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몰도바 아시죠? 몰도바의 분리 독립 지역이래요. 여기가 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여기 몰도바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살아서 러시아로 편입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옆에 막고 있고 러시아는 저 멀리 있어서 그게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저기까지 먹고 나서 저기 뭐 트린 뭐 저기도 트란스니스트리아 이거 여기도 분리독립을 시키려고 해서 몰도바까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다. 푸틴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고. 장기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득을 얻는 자들은 누구다? 미국이나 뭐 특히나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미국에서 득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차이나 전기차가 6.87% 올랐고요. 킨덱스 2차전지 뭐 자율주행이 뭐 3.77%, 그다음에 S&P 500이 0.22% 마이너스 됐고 나스닥 100이 0.6% 이렇게 플러스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51% 이렇게 국내 상장 ETF들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모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시면은 지금같이 저점이 별로 없다. 지금이 뭐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분할로 더 들어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6.87%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비아디 8.28%, 선하다전자 9.54, 뭐 신주방 3.47, 이브에너지 3%, 강북리튬 3.7, 그다음에 CATL이 7.84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다 빨간불이죠. 10개 비중 많은 주식들이.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봉쇄만 더 풀면은 전 고점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냥 전기차 성장성으로 봐도 작년보다 2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인데 자꾸 봉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이지, 지금 기업이나 산업, 전기차 산업 펀더멘털 산업 전망은 지금 밝거든요. 계속 2배씩 성장하고 있고 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투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ETF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치솟는 물가에 지금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상하이 봉쇄 등으로 물가 급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소비재에 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왜냐하면은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미국도 잡아야 돼요.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니까 가장 잡기 쉬운 게 중국 제품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니까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도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관세를 많이 미국에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리고 중국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WHO 의장도 지금 비판을 했네요. 지금 이거는 제로 코로나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중국도 이제 전략을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걸 듣고 중국이 방향 전환을 해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봉쇄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많이 중국 투자를 늘릴 수 있고 더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아디가 지금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웨스트 엑스포, 쓰레기 엑스포라고 해서 거기 부스에서 지금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위한 비아디의 배터리 전기 솔루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전기 쓰레기차를 이렇게 또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비아디는 진짜 여러 가지 전기 버스, 뭐 전기 뭐 여러 가지 전기 트럭, 그 다음에 전기 지게차 다 만듭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를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무시할 수준이 절대 아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아디의 기술력을 계속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하지 마셔라. 지금 비아디가 이렇게 선전을 해주고 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비아디가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많이 있으실 거고, 리오토는 지금 1분기 매출이 95억 6천만 위안을 달성을 했고 예상치를 초과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은 리오토가 지금 어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리오토 지금 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9.56억 위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51 빌리언 달러래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빌리언 달러.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167%가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10%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167% 증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3,580에서 9,560억 위안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판매량, 인도량이라고 하죠. 인도량, 델리버리라고 해요. 그 차량 인도량이라고 해서 델리버리라고 하는데 12,579대에서 31,716대로 이것도 뭐 거의 152% 증가를 했죠. 이거 보시면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로스 마진, 총 마진이 얼마를 증가했냐면 작년에 17.3%였는데 22.6%로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올랐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도
조금 더 올라온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오터의 분기별 마진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총 순이익은 조금 마이너스를 내긴 했지만 앞으로 이게 이익 전망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지금 4월 중국산 차량 1512만 대만 판매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7대를 생산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4월에 지금 3월까지는 생산량이 좋았다가 봉쇄 때문에 지금 생산을 많이 못해서 지금 판매량이 1512대밖에 못 팔았대요. 그것도 중국에서만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테슬라 차이나가 4월 10,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지만 1512대밖에 판매를 못했다. 왜냐하면 봉쇄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테슬라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수출은 4월달에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달에 전혀 하지 못해서 빵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 때문에 다 이런 거죠. 수출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봉쇄 때문에 수출을 잘 못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계속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음 분기를 좀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다음 분기 때는 더 잘 나올 수 있고, 거기에 중국 정부가 도움을 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CEO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지금 인수를 했잖아요. 트위터에 원래 트럼프가 지금 영구 제명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란 게 약간 캘리포니아 그쪽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약간 좌성향이 강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트위터라는 이런 플랫폼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되면 안 되는데, 편향이 돼서 트럼프를 제명을 시켰습니다. 이상한 이유로 제명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좌우가 없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트럼프를 풀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정지는 없고 그냥 정지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영구 정지는 자기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머스크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올련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경제난이 점점 여러 나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도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친중파랑 친미파 이 정부를 어디에로 세우는지 중국과 미국의 지금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에 친미파를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이런 반정부 시위가 앞으로도 이제 경기가 팍팍해지니까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두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발목 잡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휘발유 값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쟁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전기차들이 더 많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계속 보급이 되려면은 기름 가격도 많이 높아져야 사람들이 이 가격에는 그냥 전기가 싸니까 전기를 사야지 해서 그런 불편을 안고도 충전소나 이런 인프라 부족의 불편을 안고도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되게 사겠죠. 그래서 이런 휘발유값 최고면은 사상 최고나 아니면 높은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차가 오히려 판매하기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런 거나 더 힘을 쓰지, 뭔 UAM이라고 해서 도심항공 교통 구축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 다음이고,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환경이나 더 빨리 마련을 해보세요. 자, 이런 거 UAM은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식량 위기가 우크라이나 말로 올 수가 있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식량 위기가 오면은 결국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주도 오르고 농기계주도 막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여파로 결국은 메탄 저감, 뭐 사료먹인 저탄소 고기, 뭐 소고기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식량난이 오면 올수록 결국은 저탄소 고기, ESG 경영에 맞춰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고기, 그 다음에 그런 고기를 생산을 해내려면 대체육이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고기를 못 먹고 대체육으로 만들어서 고기를 대용하는 이렇게 대체육을 만들 수가 있다. 왜냐? 환경, 그 다음에 뭐 동물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복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ESG 경영 때문에 이런 대체육 산업이 더 양성되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대체육을 하면은 온실가스 절반이 뭐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체율이 0%면 이 정도고, 그다음에 20%가 되면은 산림 파괴 면적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면 이 정도고 80%면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 대체육을 먹자 이런 캠페인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육류나 유제품을 식물 성분 단백질이나 아니면 곤충 단백질, 미생물 발효육 뭐 이거 대체육으로 이렇게 하면은 환경 영향을 80% 이상 감소를 시키는 거라고. 토지 사용량도 20%밖에 안 쓰고 채식이 물 소비량도 18%, 그 다음에 온실가스량도 16%, 신소재 단백질 제품 뭐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낮춰주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채식할 권리, 뭐 대체육 시장이 뜨면서 기후 위기도 탄소 저감도 하고 탄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동물권, 동물 복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고기를 못 먹는 세상도 올 수도 있다. 왜냐? 대체육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결국은 이게 다 화성 가서 우주 산업을 위해서 대체육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의 진짜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는 진짜 못 먹을 수도 있고 대체육만 먹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대체육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죠. ETF나.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알아보자. 결국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 해드리면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을 믿고 등락이 있어도 여러분들 신념과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자,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차이나 전기차 저렇게 빠질 때 손절을 하게 돼요. 아니면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런 주식들이 빠질 때 결국은 실적을 믿지 못하고 등락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결국은 손절을 하게 되고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락이 있어도 신념과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신념과 원칙을 갖게 해주는 게 결국 뭐 그 산업에 대한 실적과 데이터다. 데이터를 잘 보시고 아니면 성장성을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오늘 가격 내일 가격 맞추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인가, 발전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술력을 가졌는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급등해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ETF 투자에 힘드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